그들은 포기, 실패, 경험, 노하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마인드에 대한 측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이런 차이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면 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은 책 나는 테슬라에서 인생 주행법을 배웠다.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에 제 생각을 더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는 한양대를 졸업하고 예일대 MBA에 도전한 사람입니다. 벌써 도전이 나왔죠. 그 이유는 전기차에 대한 열망 때문이에요. 여기서 명확한 목표도 나왔죠. MBA 진학 이유가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한 시간 그리고 돈에 대한 후회가 없죠. 그러나 이 저자 역시 그 전까지는 고민이 많았어요. 우선 한양대 전자공학과를 전공한 건데 나는 여기에 왜 왔고 나는 뭘 하고 싶은 사람이었나 이런 고민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대학생 때부터 깊은 고민을 한 걸로 보여요. LG화학이라는 대기업에 입사는 하지만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라는 걸 늘 잊지 않아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가장 좋은 해소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그중 해외여행을 다녀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자유를 줍니다. 여행은 여유를 줘요. 여행은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한국과 물리적 분리를 수반합니다. 해외여행만이 주는 특별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수많은 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담습니다.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접해요. 그들의 생각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모든 과정이 인생을 180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저 또한 2019년에 갔던 유럽 여행이 제게 유사한 깨달음과 지혜를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너무 아쉽다, 또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삶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인생관 자체를 장기 레이스로 보게 됩니다. 숏텀이 아닌 롱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책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이 명확하다면 시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에 다가가는 시간은 누구나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빠를 거예요. 누군가는 한 발자국씩 느릴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면 자칫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결승점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 또한 목표를 롱텀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때론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반성해요.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제가 집 책장에 책 제목이 보이도록 쭉 나열해 놓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 이게 정말 중요함을 느낍니다. 즉 성장형 사고방식도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성장형 사고방식일까요? 둘 중에 어느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분명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시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유사한 고난이 찾아왔듯이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확신해요. 시련이 없다면 그건 도전과 변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실패하고 좌절할 일도 없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좌절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독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큰맘 먹고 긴 휴식, 휴가를 떠나세요. 이건 롱텀 방식 인생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사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번아웃 대처법이 존재합니다. 책의 저자는 하이킹을 대표적으로 예시로 말하고 있고요. 책의 저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얻은 건 뭘까요? 애플과 테슬라라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는 뭘까요? 세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인 업무 자세, 두 번째는 내가 CEO라는 마인드, 셋째는 영원한 내 편도 척도 없다라는 지혜. 직장 생활을 넘어서 인생에서의 처세술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한국형 직장의 한계를 자주 언급해요. 아무래도 일하는 곳이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 이런 것이 가득한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유교 문화, 파벌 문화, 연고와 지연, 개인의 능력보다 정치를 중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 생활을 15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어요. 수많은 시련, 그리고 실패, 그리고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월급, 그리고 승진 이런 것들로 번아웃을 꾸역꾸역 넘겨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흐른다면 어떨까? 이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보고가 당연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계속 그 조직에 몸담고 계시면 됩니다. 책의 저자도 한국에서 대학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경험들이 익숙치는 않았을 거예요. 외롭고 지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책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꿈과 능력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환경이라 더 매력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인생 주행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로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